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남은 휴가 중 하루의 연차를 썼습니다. 아마 국정에서의 인사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요. 대신 김정숙 여사의 사진 한 장이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곡감인데요. 이번 곡감은 그런데 저번 곡감과는 국민들의 받아들이는 시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사진이었나요? 글쎄 앞서는 김정숙 여사께서 이제 꽃감을 만들기 위해서 감을 깎는 사진을 청와대에서 게재를 했는데. 저건 청와대 직원이나 미혼모 분들 드린다는 건가요? 예. 근데 오늘 보니까 또 감을 주렁주렁 매달아 놓은 사진. 전에 주렁주렁 처마 밑이었고요. 이게 바로 이제 오늘 공개됐던 사진입니다. 정확히는 어제죠. 네. 근데 제가 보기엔 지금 청와대에서 김정숙 여사와 관련한 홍보가 좀 과잉으로 보입니다. 이 과유불급이라고 지나친 거는 모자란 거하고 매한가지인데 역대 우리나라 영부인 중에 아마 김정숙 여사가 어떤 홍보 노출 빈도가 가장 많지 않나 싶은데 지금 청와대가 가장 잘하는 게 홍보 업무 중에 하나고 그 부분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자주 언론에 노출을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소재로 또 언론 노출을 시도할지 너무 빈도가 많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일에 곡감 깎는 사진을 다시 공개한 셈인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건 뭐냐면 물론 소탈한 영부인이 좋기는 한데 이게 자유한국당에서 최고위원이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기 때문에요. 굳이 저 난타전에 여사님이 끌어들일 필요가 없는데 또박또박 그 곡감은 진짜 제가 한 거예요 라고 말하는 듯이 사진을 공개할 필요가 있었냐라는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대통령 부인은 정치인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제 보이지 않게 또 국정 운영에 임하고 있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또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조심스럽게 찾아서 하는 건데 저는 지금 그 정당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사건건 또는 매 건마다 대응하는 것은 결코 적절한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으로서 보이지 않게 또 어떻게 보면 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차분하게 역할하는 모습, 이 모습을 지나치게 또 정당에서 그걸 문제시하는 것. 저는 이번에 유해 최고위원이 또 주인공이 됐던데요. 저는 지난번 포항 지진 났을 때 그게 문재인 정부의 업보라는 거의 막말을 했지 않습니까? 하늘의 경고를 저는 했죠. 유해 최고위원께 저는 이런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SNS로 대통령 부인 행보 비판할 시간에 민생 좀 챙겨주세요. 그걸 유해 최고위원에게 직접 전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 말을 다시 돌려드린다라는 그렇습니다. 취지네요. 그런데 말이죠. 유해 최고위원이 과연 영부인이 했겠느냐. 곡감 말리는 거 말이죠. 그런데 보란 듯이 다시 김정숙 여사의 곡감 깎는 사진이 나왔었고요. 이제 저렇게 되니까요. 사진 공개되고 나서 류해 최고원이 다시 붙었어요. 이제 영상까지도 공개하라고 하니까요. 국민들이 볼 때는 지리한 난타전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 역대로 야당, 제1야당의 대표와 제1야당의 최고위원이 대통령 영부인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홍준표 대표님 늘 이제 어떻게 홍트럼프라고 불릴 만큼 상남자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댓글 달고, 국정원 댓글 달고, 사이버에서 댓글 달고, 탄핵당한 대통령, 그렇게 예를 들면 보호하시고, 너그럽게 얘기했던 분이 지금 영부인 공식 석상에서 말춤 치시고 곡감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 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그렇게 한가하신가? 그렇게 제1야당의 대표가 한가한 자리가 아니고 최고위원이 한가한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페북을 쓰실 그 시간에 정말로 포항 지진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염동설한 동절기가 오고 있는데 그 동절기에 추위에 떨고 있는 분 없는지 그거 좀 살펴보면 안 됩니까? 근데 이 류해 최고위원을 눌러 앉혔던 분이 있었어요. 한 번은 성공하셨죠. 홍준표 한국당 대표였습니다. 이렇게 말린 듯 했던 분이 다시 이 난타전에 가세했는데요. 일단 류해 최고위원 말렸던 그 장면부터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앞에서 공개 생방송 토론을 저와 함께 하길 다시 요구합니다. 대통령의 글을 보고 사람들은 안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기자들이 너무 오바액션하면 안 써줘요. 안 써주나요? 안 써줘.
그랬던 홍 대표가 말춤이라고 하면서 야당 대표가 영부인을 저격한 셈이 됐습니다. 이게 그렇죠. 당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근데 그거는 야당 대표로서는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물론 이제 춤을 출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보면 어제 제가 사실은 다른 방송국에서 방송 출연을 마치고 저녁에 네. 자주 가던 순댓국집을 갔는데요. 네네. 거기 항상 일요일도 문을 열던 집인데 문을 일찍 닫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내년부터 현실화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고 많은 국민들이 이제 걱정과 한숨 속에 네. 보내는 분들이 많은데 필리핀 그 교민 행사에 가서 김정숙 여사께서 이제 말춤을 춘 것을 홍준표 대표가 비판조로 SNS에 게재를 했습니다만 그 정도 말은 야당 대표가 네.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시 말춤 사진이 안 나오길 바랍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어려운 서민들의 얘기를 하시면서 네. 지금 야당이 보이고 있는 것은 정쟁이지 않습니까? 친박이 어떻고 친홍이 어떻고 여전히 정쟁을 하고 있고 국정감사 누가 치렀습니까? 그리고 제2의 세월호 국정조사를 위한 법안 어떻게 통과시켰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이렇게 표리부동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또 한 가지 저는 이런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청와대 내에서 홍보를 좀 담당하시는 분들이 여사님에 대해서 지나치게 마치 그 여사님의 그 비판적 시각, 네거티브 시각에 대해서 바로바로 대응하는 느낌의 이런 대응은 조금 지양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이미 국민들은 다 판단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홍준표 대표가 오늘 친박 의원에 대해서 고름이라 얘기하던데 보통은 이제 당내 분들에 대해서는 영장류라고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는데 바퀴벌레 아니면 고름 이게 사람으로 불리지 않는 세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정치가 격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우리가 보수 정치를 상당히 우려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판단으로는 보수 정치는 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 정치의 자기 반성 또는 또 자기 혁신 없이는 어떻게 보면은 다시 보수 정치의 부활을 좀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 좀 다시 한번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네. 두 번째는요. 역시 차세대를 이끌 젊고 유능한 젊은이들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런 보수의 아이콘이 돼야 될 사람들이 이를테면 홍준표 대표 따라하기처럼 막말, 이를테면 네. 또 이렇게 어떤 국민의 관심만 쫓아가는 이런 것들은 좀 지양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정가 소식을 세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헐헐 날아가듯이 안착했던 기업이 있는데요. 이게 남성용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네요. 그래서 박근영 씨하고 신동욱 씨 부부가 이제 살림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네. 그동안 알려져 왔었죠. 그리고 사실 본인들이 직접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게 알려져 왔는데 아마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사기죄 관련된 또 이제 재판도 있었고 또 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재판 관련된 이야기 있었는데 아마 두 분이 상당히 이제 살림이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전립선 치료제 사업 이 무역을 이제 수입을 해서 판매하는 그걸 이제 시작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 글쎄요 좀 이게 뜬금없어 보입니다. 사실 이분이 무슨 사업을 해본 분도 아니고 사실 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점망이라든지 좀 사업 수완이라든지 상당히 필요한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의약품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큰 회사들이 많고 이렇게 네. 특효약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게 검증된 게 상당히 이게 좀 아리까리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 봤을 때 또 이렇게 선뜻 이렇게 또 나선다는 걸 보면 과연 이번에 제대로 하실까에 대한 좀 의문스러운 점들이 좀 많습니다. 이 남성용 치료제 이게 네. 요즘 뜨는 건가요? 전망이 좋은 건가요? 어떻게 총판까지 맞는 전립선 치료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사실상 전립선 같은 경우에는 의학적인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네. 남성이라면 누구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소위 네. 어떻게 우리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나이에 따라서 유병률 그러니까 30대는 30% 40대는 40%,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70대는 거의 70%가 전립선 비대증을 앓고 있다고 할 근데 정도로. 박근영 전 이사장하고 연결이 안 돼서 그래서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박근영 전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적인 부분도 해본 적이 없고 오히려 사기 혐의로 피소될 정도로 어떤 그런 점에서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게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립선 치료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의학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제대로 된 개발인지 어떤 거는 좀 더 확인을 좀 더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여간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제 사기 혐의에서 1심 무죄 선고를 받고 좀 헐헐 나게 됐다 보니까 이제는 어려운 사정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사업을 하게 됐고 이 전립선 치료제 사업을 하게 설립했다는 거를 지인들한테 알리면서 뭔가 활발한 활동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인 신동욱 그 전 총재 같은 경우에도 네.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은 좀
사회이사다라고 하면서 선을 긋는 곳으로 사회이사도 그러면 월급을 주나요? 그렇죠. 사회이사도 뭐 월급을 네. 줄 수 있긴 하는데 이게 사내 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경영에 직접 나서는 건 아닌 것 같고 밖에서 이제 관리를 하면서 월급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 계셨길래 여기까지 오셨을까요? 택시 운전 고민 안 해본 게 없다고 했던 박근영, 신동욱 부부입니다. 워낙 어렵게 살았다. 생활비가 없었다. 동생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직접 토로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신동욱 총재입니다. 소문에 듣자니 우리 신종교에서 지금 지방공사장 일용직으로 취직했다는데 뭐 취직을 축하해야 됩니까? 이거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거? 당연히 축하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왜냐하면 제 아내가 축하를 해줬으니까요. 예, 예. 아내의 그 가녀린 어깨 위에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에 비하면 예. 제가 짊어지는 그 찜통 벽돌 몇 장이 그렇게 무겁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아내를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다고 해서 아내를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직장을 안 구해봤습니까? 이 정부가 있는 동안에. 나는 택시 운전을 할 거라고 고민 안 해본 적 있겠습니까? 내가 심지어 모 방송국에 그 단역들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루 일당 30만 원 준답니다. 내가 거기 이력서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택시 운전을 하고 공사장 일을 한다고 해서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지 않을까요? 저거 웬 쇼? 저거 말이 돼? 그러지 않을까요? 이젠 쇼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 박근영 전 이사장은 일본 기자와 저녁 식사 후에 남은 김치까지 비닐봉지에 싸서 집에 가져갔다는 그 생활고를 호소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부부에게 전립선 치료제가 생계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 전립선 치료제가 진짜 이 그들 말대로 지금 국내 기술로 개발돼서 해외 FDA 승인까지 받은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 사실 굉장한 돈을 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아까 그래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모든 남성들은 나이에 따라서 유병률이 높아지는 질병으로서 굉장히 삶이 불편하고 소변도 장애 뭐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일거에 만약 이런 아주 독특한 기술로 개발된 전립선 네. 치료제가 맞다고 한다면 뭐 사실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볼 수는 있겠지만 좀 그런 부분은 우려가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기승전 박근혜입니다.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동생이 이 지경까지 와 있나 하는 겁니다. 결국 이제 참 이 자매들과 이 사이의 어떤 문제들이 참 이 유경재단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유경재단 이사장을 둘러싸고 그렇게 그 이제 동생들끼리 이 자매들끼리 그렇게 큰 싸움이 벌어졌고 거기서 이제 밀려 나온 상황에서 이제 저렇게 생활이 상당히 어려워진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그 동생인 박지만 씨가 가끔씩 이제 생활비를 대주고 있긴 하지만 현재 뭐 한 10평짜리 오피스텔 같은 데서 살고 사실 이게 일상적인 생활비가 그렇게 부족하다고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박지만 씨가 물론 사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뭐 끝없이 도와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박근혜 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거의 뭐 인연을 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면회도 하지 않고 특히 아마 이제 신동욱 씨하고 결혼할 때부터 사실 이제 거의 이제 남남처럼 지내는 그런 사이였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저도 뭐 옛날에 이제 선거운동 할 때 두 분이 만나는 거 보면 네. 정말 이거는 뭐 남과 같이 대하는 걸 본 적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네. 본다면 이렇게 지금 생활이 어려운 거 보면 참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박근영 씨 같은 경우에 보면 참 이게 안타까울 따름이죠. 네. 기우겠습니다만 이름 빌려줬다가 사기 혐의까지 받지 않았겠습니까? 설마 재판은 되지 않겠죠. 글쎄요. 이게 사실은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사업이라는 게 지금 전부 다 대기업들이 다 나서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판매망이나 이런 게 다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 본인들이 지금 빚이 한 8억 원 정도 돼요. 근데 이렇게 빚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또 사업 자금을 마련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그리고 또 한 명의 국정농단의 주인공이었던 정윤아 씨 말이죠. 자택에 40대 남성이 침입을 해서 결국 마필 관리사까지 옆구리, 폐까지 찔렸다고 하는데 오늘 병원으로 온 정유라 씨가 포착이 됐습니다. 그 영상으로 모시고요. 40대 남성은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니 면회 된다 그래서 왔는데. 아니 면회 안 돼. 어디 오셨는데? 제가 사고 나서 찢었잖아요. 공모장을 일단 면회 제가 지금 잠시 기다려. 저 정유라 씨 아니신가요? 소개 안 해요. 정유라 씨 신경 어떠신가? 이거 그냥 하고 있는 거지. 가해자가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니까 생각을 따라하는 거예요. 누구 들어가신 거예요? 전미라 씨가 원래 아는 사이 있어요? 마스크를 쓰고 병원으로 찾아와서 마필관리사를 면회 온 정유라 씨를 보셨습니다. 상당히 당황했던 그 당시 인터뷰하는 순간에도 불쾌함을 숨기지 못하던데요. 일단 지금 이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보호자로 이제 해서 수술을 받고 있는 모양인데, 일단 지금 이 특히 네덜란드에 있을 때부터 사실은 이제 그 마필관리사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뒤로도 아마 같이 쭉 이제 보호하면서 생활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아마 범인이 보면 굉장히 치밀하게 좀 계획을 짠 것 같아요. 지하 1층으로 올라가서, 사실 이게 집으로 올라가려면 마스터 키가 필요하답니다. 네. 이게 엘리베이터가 4층까지밖에 안 가니까. 그래서 밑에 있는 경비원을 이제 묶고 올라가서 경비원이 이제 택배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문을 열어주니까 바로 들어가서 이제 그 범행을 저지르려고 하니까 마필관리사가 뒤에 와서 이제 덮친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아마 정유라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게 그냥 단순한 강도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본인과 관련해서 이게 혹시나 배우가 있지 않느냐 이제 그 의심들을 지금 좀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네. 지금 현재까지 경찰 조사 결과로는 일단 2,400만 원에 대한 이제 카드빚 때문에 워낙 그동안 TV에 많이 나왔고 정유라가 현금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범행을 했다. 이렇게 네. 이제 해서 아마 그런 배우설을 이제 일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유라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자신의 재판 관련해서 뭔가 좀 배우가 있다. 아마 네. 그런 의심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실제 40대 이 용의자의 경우에도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게요. 자기 옆에 또 누가 있는 것처럼 공범하게 전화하듯이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 그게 오늘 경찰청장 브리핑에서 나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 브리핑에 따르면 이 침입한 괴한이 어떤 식으로 했냐 그러면, 그러니까 뭐 혼자 있다는 게 아니라 주위에 누가 있는 것처럼 흉내를 내기 위해서 전화 통화를 하는 척을 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로나 이런 것들을 미리 다 파악을 해서 어떤 시간에 들어갈지 또 어떤 경로로 들어갈지는 미리 파악을 했다고 알려져 있고, 네. 지금처럼 이렇게 전화 통화에 흉내냈다는 부분은 단순한 어떤 우발적인 범행이라기보다는 뭔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를 하지 않았나라고 해서 그렇게 아마 브리핑이 나온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는 사촌언니 장시호 씨가 자신도 초등학생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는 상황에서요. 신변 위협에 부담을 느껴 재판 출석 어렵다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사회뉴스 함께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남은 휴가 중 하루의 연차를 썼습니다. 아마 국정에서의 인사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요. 대신 김정수 여사의 사진 한 장이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곡감인데요. 이번 곡감은 그런데 저번 곡감과는 국민들의 받아들이는 시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사진이었나요? 글쎄 뭐 앞서는 김정숙 여사께서 이제 꽃감을 만들기 위해서 감을 깎는 네. 사진을 청와대에서 게재를 했는데, 아, 저건 청와대 직원이나 뭐 미혼모 분들 드린다는 건가요? 예. 근데 오늘 보니까 또 감을 주렁주렁 매달아 놓은 사진. 아, 전에 주렁주렁 그게 처마 밑이었고요. 이게 바로 이제 예. 오늘 공개됐던 예. 사진입니다. 예. 정확히는 어제죠. 예. 네. 근데 제가 보기엔 지금 청와대에서 김정숙 여사와 관련한 홍보가 좀 과잉으로 보입니다. 이 과유불급이라고 지나친 거는 모자란 거하고 매한가지인데, 역대 우리나라 영부인 중에 아마 김정숙 여사가 어떤 홍보 노출 빈도가 가장 많지 않나 싶은데, 지금 네. 청와대가 뭐 가장 잘하는 게 홍보 업무 중에 하나고 그 부분에 뭐 특화돼 있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자주 언론에 노출을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소재로 또 언론 노출을 시도할지 네. 조금 너무 빈도가 많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일에 곡감 깎는 사진을 다시 공개한 셈인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건 뭐냐면, 물론 어떻게 통과시켰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이렇게 표리부동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또 한 가지 저는 이런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청와대 내에서 홍보를 좀 담당하시는 분들이 여사님에 대해서 지나치게 마치 그 여사님의 그 비판적 시각, 네거티브 시각에 대해서 바로바로 대응하는 느낌의 이런 대응은 조금 지양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이미 국민들은 다 판단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홍준표 대표가 오늘 친박 의원에 대해서 고름이라 얘기하던데, 보통은 이제 당내 분들에 대해서는 영장류라고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는데, 바퀴벌레 아니면 고름, 이게 사람으로 불리지 않는 세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정치가 격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우리가 보수 정치를 상당히 우려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판단으로는 보수 정치는 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 정치의 자기 반성 또는 또 자기 혁신 없이는 어떻게 보면은
다시 보수 정치의 부활을 좀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 좀 다시 한번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네. 두 번째는요. 역시 차세대를 이끌 젊고 유능한 젊은이들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런 보수의 아이콘이 돼야 될 사람들이 이를테면 홍준표 대표 따라하기처럼 막말, 이를테면 네. 또 이렇게 어떤 국민의 관심만 쫓아가는 이런 것들은 좀 지양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정가 소식을 세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헐헐 날아가듯이 안착했던 기업이 있는데요. 이게 남성용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네요. 그래서 박근영 씨하고 신동욱 씨 부부 류해 채권이 다시 붙었어요. 이제 영상까지도 공개하라고 하니까요. 국민들이 볼 때는 지리한 난타전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 그 역대로 야당 제1야당의 대표와 제1야당의 최고위원이 대통령 영부인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까? 네. 저는 그렇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홍준표 대표님 늘 이제 어떻게 홍트럼프라고 불릴 만큼 상남자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댓글 달고, 국정원 댓글 달고, 뭐 사이버 댓글 달고, 탄핵당한 대통령, 그렇게 예를 들면 보호하시고, 너그럽게 얘기했던 분이 지금 영부인 공식 석상에서 말춤 치시고 곡감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 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그렇게 한가하신가? 그렇게 제1야당의 대표가 한가한 자리가 아니고 최고위원이 한가한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페북을 쓰실 그 시간에 네. 정말로 포항 지진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염동설한 동절기가 오고 있는데 그 동절기에 추위에 떨고 있는 분 없는지 그거 좀 살펴보면 안 됩니까? 네. 근데 이 류해 최고위원을 눌러 앉혔던 분이 있었어요. 한 번은 성공하셨죠. 홍준표 한국당 대표였습니다. 이렇게 말린 듯 했던 분이 다시 이 난타전에 가세했는데요. 일단 류해 최고위원 말렸던 그 장면부터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앞에서 공개 생방송 토론을 저와 함께 하길 다시 요구합니다. 대통령의 글을 보고 사람들은 안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기자들이 네. 너무 오바액션하면 안 써주나요? 안 써줘. 그랬던 홍 대표가 말춤이라고 하면서 야당 대표가 영부인을 저격한 셈이 됐습니다. 이게 그렇죠. 당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근데 그거는 야당 대표로서는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물론 이제 춤을 출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보면 어제 제가 사실은 다른 방송국에서 방송 출연을 마치고 저녁에 네. 자주 가던 순댓국집을 갔는데요. 네네. 거기 항상 일요일도 문을 열던 집인데 문을 일찍 닫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내년부터 현실화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고 많은 국민들이 이제 걱정과 한숨 속에 네. 보내는 분들이 많은데 필리핀 교민 행사에 가서 김정숙 여사께서 이제 말춤을 춘 것을 홍준표 대표가 비판조로 SNS에 게재를 했습니다만 그 정도 말은 야당 대표가 네.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시 말춤 사진이 안 나오길 바랍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어려운 서민들의 얘기를 하시면서 네. 지금 야당이 보이고 있는 것은 정쟁이지 않습니까? 친박이 어떻고 친홍이 어떻고 여전히 정쟁을 하고 있고 국정감사 누가 치렀습니까? 그리고 제2의 세월호 국정조사를 위한 법안. 소탈한 영부인이 좋기는 한데 이게 자유한국당에서 최고위원이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기 때문에요. 굳이 저 난타전에 여사님이 끌어들일 필요가 없는데 또박또박 그 곡감은 진짜 제가 한 거예요 라고 말하는 듯이 사진을 공개할 필요가 있었냐라는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대통령 부인은 정치인은 아니거든요. 네. 어쨌든 이제 보이지 않게 또 국정 운영에 임하고 있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또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조심스럽게 찾아서 하는 건데 저는 지금 그 정당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사건건 또는 매 건마다 대응하는 것은 결코 적절한 것 같지는 않다. 네. 그러나 대통령 부인으로서 보이지 않게 또 어떻게 보면 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차분하게 역할하는 모습, 이 모습을 지나치게 또 정당에서 그걸 문제시하는 것. 저는 이번에 유해 최고위원이 또 주인공이 됐던데요. 네. 저는 지난번 포항 지진 났을 때 그게 문재인 정부의 업보라는 거의 막말을 했지 않습니까? 네, 하늘의 경고를 저는 했죠. 류해 최고위원께 저는 이런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SNS로 대통령 부인
네. 행보 비판할 시간에 민생 좀 챙겨주세요. 그걸 유해 최고위원에게 직접 전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 말을 다시 돌려드린다라는 그렇습니다. 취지네요. 그런데 말이죠. 리오의 최고위원이 과연 영부인이 했겠느냐, 곶감 말리는 거 말이죠. 그런데 보란 듯이 다시 김정수 여사의 곶감 깎는 사진이 나왔었고요. 이제 저렇게 되니까요. 사진 공개되고 나서